지난 강의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에너지 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경제개발과 중화공업화 시기의 에너지 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기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중점을 두고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 기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후 시대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의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 경제는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기적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도 점차 외형적으로 국제적 규모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대규모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장기적 산업이라는 에너지 기술 특성상 아직은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기업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가 폭락에 따른 석유사업 기금의 대규모 조성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1986년 세계 유가 폭락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력자원부는 유가 하락에 따른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석유사업 기금으로 흡수하여 석유 비축, 개발뿐만 아니라 가스, 지역난방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 인프라 건설, 에너지 효율 향상, 해외 자원 개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등 장기적,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유가 시기에 오히려 구조적으로 고유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석유 비축을 늘리고 해외 자원 개발, 가스 보급 확대와 같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산업 전반과 민간 에너지 소비 전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부분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기술 개발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로 규정하고 신재생 에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산업에서 정부 주도형 R&D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에너지 산업 미래 예측을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예로 1980년대 말에 정부는 현재에도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이 연료전지에 대해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및 관련 민간 기업을 망라한 국가적 연료전지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수송용 연료전지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데에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변동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점과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점, 기술의 실용화, 상업화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전력 부문에서는 한국 포준형 원전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반복 건설 전략으로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공기 최소화 등 종합적 경제성을 고려하여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을 자립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세계 원전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1978년 준공된 고리 1호기는 당시 취약했던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건설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건설의 모든 공정을 위탁하는 턴키 베이스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도입 초기부터 강력한 원전 건설 국산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후속 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률을 높였으며 한국형 표준원전 건설 기술 자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2년 만인 1986년 말에는 원전 건설 기술 자립률이 약 60%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력 기자재 국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국가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전력계통은 전 국토를 아우르는 다중환상 송전계통, 765kV 전압 격상, 22.9kV 전압 단일화, 220V 승합 등을 통해 한국의 송배전 기술력 및 전기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화력 발전은 1990년대에 한국형 표준 화력인 500MW급 초임계압 발전소를 첫 시공한 이후 25기 이상을 건설하였습니다. 특히 1973년에 시작된 220V 승합 사업은 무려 32년에 걸쳐 진행된 중요한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입된 역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력 사업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합 사업은 2005년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1986년부터는 액화 천연가스 공급이 개시되어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급속히 추진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역 난방 보급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현대적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도입은 1978년 동력자원부 발족 이후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연탄 사용에 따른 도시지역 대기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도입을 통해 소득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가스 기기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가스 기기 생산 업체들이 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지만 국내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관련 기기 자체 개발을 촉진시켰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가정, 상업용 가스 사용기기 기술 보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스와 지역 난방 시스템 관련 기술은 자연 독점, 에너지 유틸리티 장치 산업으로 산업 특성에 따라 R&D와 기술 개발 노력이 여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한국도 외형적 성장에 비해 기술력 축적 수준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액화 천연가스 인수기지,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이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관련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에는 기술 용역을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 중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 등 에너지 수요 관리 기반 구축을 통해 관련 기자재 산업 기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기자재 효율 등급제는 기술 수준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유도하여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우리 가전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까지 에너지 기술 부분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면 우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인 현대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경제의 고도 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둘째로 축적된 설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부분적 공정 개선을 시행하고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주도의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을 선도할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소요 재원 마련, 국가 지원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 에너지 기술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요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 수단과 기술적 규제 기준을 확립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기술 자립 시도기라는 주제로 이 시기 에너지 산업 환경과 정부 역할, 그리고 주요 에너지 기술 국산화 추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주요 에너지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였고, 현재 한국이 세계적 에너지 기술력을 갖추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알아본 과정을 거쳐 2000년대 이후 기술을 선도하게 되는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